네, 그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엔비디아의 가장 최근 실적 발표, 그러니까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담은 공식 보고서죠. 10대 CQ 보고서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AI 열풍이 과연 새로운 산업혁명의 진짜 시작인지 아니면 좀 거품이 끼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질문은 뭐 이거겠죠. 엔비디아의 이 어마어마한 성장이 정말 AI 혁명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글쎄요, 곧 터질지도 모르는 버블의 전조일까요? 저는 엔비디아 실적이 보여주듯이 AI 혁명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네, 그 기록적인 성장은 분명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그쵸? 하지만 저는 현재 이 열기가 혹시 조금 과열된 건 아닌지, 그리고 또 이 성장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엔비디아의 그 공식 보고서 10대 CQ에 담긴 여러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위험 요인들하고 같이 이 버블 가능성도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저희 논의는 바로 이 엔비디아의 2분기 10대 CQ 보고서에 근거해서 진행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왜 이것을 혁명의 시작으로 보는지 그 이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이거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매출이 467억 달러예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6%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264억 달러. 이것도 59%나 증가했고요. 뭐 반기 누적으로 봐도 매출이 9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면서 60% 이상 성장했어요. 이건 뭐 단순히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넘어선 정도가 아니라 실제 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산업 전반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봐야겠죠. 특히 주목할 점은 역시 데이터 센터 부문입니다. 매출이 무려 411억 달러, 작년 대비 56%나 급증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에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주력 플랫폼, 그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 GPU 같은 최첨단 칩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데이터 센터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면 게이밍 분야 매출도 거의 50% 가까이 늘었고 전문가용 시각화 솔루션,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이죠. 이것도 32%, 그리고 자동차 부문은 69%나 성장했습니다. 이건 AI가 특정 영역을 넘어서 정말 다양한 산업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6개월 동안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428억 달러에 달하고 손에 쥔 현금성 자산만 해도 568억 달러가 넘는다는 점. 이건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 혁명을 이끌어갈 충분한 체력, 다시 말해 재정적 기반을 완전히 갖췄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 숫자들, 성장세 자체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을 좀 더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연 이 놀라운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여기에 저는 좀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엔비디아의 10Q 보고서, 특히 그 리스크 팩터스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지정학적 위험, 특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H100, A100 같은 고성능 칩 수출이 막혔고 최근에는 H200, GB200, GB300 같은 차세대 제품에 대해서도 소위 AI 확산, AI 디퓨전이라는 이름의 중간 최종 규칙 IFR이라고 하죠. 이걸 발표하면서 사실상 추가 규제안을 내놓고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보고서를 보면 2분기에
AMD의 중국 시장용 H20 칩 매출이 한 1억 8천만 달러 정도 있긴 합니다만 이건 특정 대형 고객에 판매된 좀 일회성 성격이 짙다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매출에서 중국, 홍콩 포함해서요. 이 비중은 6%까지 줄었고요. 앞으로 규제가 어떻게 더 강화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는 거고 이건 엔비디아의 성장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매출 구조를 좀 보면요. 약 88% 이상이 데이터 센터 컴퓨팅과 네트워킹,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정 사업부에 대한 의존도가 이건 너무 높다고 봐야죠. 게다가 소수의 거대 고객, 예를 들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 이들에 대한 의존도 역시 매우 높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객 A가 23%, 고객 B가 19%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고객이 거의 40% 이상을, 만약 이들 중 한두 곳이라도 투자 규모를 줄인다거나 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여기에 대만, 한국 등 특정 지역에 대한 높은 공급망 의존도 문제, 그리고 블랙호엘 같은 신제품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서의 생산 및 수요 관리 문제도 관과할 수 없고요. 경쟁 환경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죠. 경쟁사들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고 심지어 주요 고객사들까지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EU의 AI법처럼 각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도 변수고요. 현재 이 50%가 넘는 엄청난 성장률이 과연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2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72.4%로 작년 같은 기간 75.1%였는데 이거보다 약간 낮아졌다는 점도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상황을 무조건 낙관하기보다는 버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그런 위험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들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먼저 그 성장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좀 보죠. 블랙풀 플랫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차세대 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AI 기술이 이제 막 제조업, 금융, 헬스케어 같은 이런 전통 산업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건 단기적인 붐이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10대시 Q 보고서에서도 데이터 센터 외에 게이밍, 전문가용 시각화, 자동차 부문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건 AI 수요가 일부 빅테크 기업에만 몰려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2분기에 그 매출 56%, 순이익 59% 증가, 이게 바로 이런 거대한 흐름을 반영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흥미로운 관점이긴 한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현재 그 폭발적인 성장은 어쩌면 AI 인프라 구축의 아주 초기 단계, 골드러시 같은 그런 특수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야 너도 나도 AI 인프라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 막대한 투자가 과연 언제까지 또 어떤 속도로 계속될지는 사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까 지적했던 그 수출 통제 강화 문제, 이건 엔비디아에게 가장 큰 잠재 시장 중 하나인 중국으로의 접근을 계속 어렵게 만들 겁니다. 이건 단순한 리스크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장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경쟁 심화도 현실이죠. AMD 같은 경쟁사들이 빠르게 성능을 개선하고 있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손 고객들이 자체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은 엔비디아의 아성을 위협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시장 점유율이나 가격 결정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여기에 만약에 경기 침체 같은 거시경제적 변수가 발생한다면 기업들의 AI 투자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성장률을 미래에도 당연히 유지할 거라고 가정하는 건 제 생각엔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 요인들을 엔비디아가 그냥 손 놓고 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지정학적 리스크나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도 당연히 공급처 다변화 같은 노력을 하고 있을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엔 엔비디아가 가진 그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이라고 생각해요. 크다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이거는 단순한 하드웨어 경쟁력을 넘어서는 일종의 경제적 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쿠다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경쟁사들이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생태계를 단번에 따라잡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568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0조 원이 넘는 막대한 현금 보이고, 이거는 어떤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강력한 방패막이가 됩니다. 물론 위험은 존재하죠. 하지만 엔비디아의 기술 리더십과 이런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험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엔비디아가 가진 근본적인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에 더 무게를 둬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 위험 관리 능력에 대해서도 저는 좀 더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9 보고서의 그 Risk Factors 섹션, 그러니까 Part 2, Item 1A에 명시된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위험이 아니에요. 특히 미국의 수출 통제는 엔비디아의 특정 제품 라인 그리고 주요 시장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급망 역시 대만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만약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다면 이건 엔비디아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입니다. 이후에 AI법처럼 앞으로 나올 각국의 규제들이 또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도 예측하기 어렵고요. 이런 위험들이 관리 가능하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현실화된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장 스토리, 이거 예상보다 훨씬 빨리 꺾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 실질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을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 수준, 즉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의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군요. 현재 주가가 미래의 성장을 너무 과도하게 반영한 일종의 버블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현재 주가는 미래에 대한 엄청나게 낙관적인 기대를 거의 전부 다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술주 버블, 예를 들어 닷컴 버블 때를 한번 돌이켜 보면요. 그 장밋빛 전망이 현실화되지 못했을 때 주가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AI 분야의 선두주자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아주 작은 실수나 예상치 못한 악재 하나에도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음 분기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에 약간 못 미친다거나 혹은 앞서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지정학적 리스크나 규제 이슈가 갑자기 부각된다면 현재의 그 높은 밸류에이션은 순식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버블의 특징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적 자체보다는 그 실적을 둘러싼 기대감이 너무 과도한 건 아닌지 이걸 좀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 논리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버블이라기보다는 AI라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기업의 가치를 시장이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엔비디아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른 회사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에만 264억 달러의 순이익을 냈고 반년 동안 428억 달러라는 엄청난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했습니다. 이건 과거 닷컴 버블 시절에 많은 기업들처럼 어떤 실체 없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엄청난 수익성과 현금 창출 능력으로 증명되고 있는 가치라는 거죠. AI 혁명은 인터넷 혁명에 버금가거나 어쩌면 그 이상의 파급력을 가질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현재 그 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엔진을 공급하는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독보적인 지위와 또 검증된 수익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물론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 측면이 있겠지만 이걸 비이성적인 버블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혁신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시장의 본질, 그러니까 이 성장이 정말 광범위한 혁명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수요에 좀 집중된 현상인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AI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Q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현재 엔비디아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은 소수의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이들이 구축하는 거대 언어 모델 LLM 같은 특정 AI 모델 학습 수요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2분기 전체 매출의 23%가 단일 고객 A로부터 나왔고 19%가 고객 B로부터 나왔어요. 이 두 고객이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셈입니다. 만약 이들 소수 고객의 투자 사이클이 바뀌거나 투자가 둔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AI 기술의 트렌드가 LLM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한다거나 아니면 더 효율적인 소형 모델이나 오픈소스 모델이 대세가 된다면 엔비디아의 현재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성장이 정말 산업 전반의 광범위한 수요라기보다는 특정 분야, 특정 고객의 폭발적인 수요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 집중된 수요가 만약 꺾이면 성장세 역시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는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 지점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현재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주요 고객인 것은 맞죠. 하지만 이건 AI 기술 도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인프라 구축 초기에는 당연히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AI 기술이 점점 더 성숙하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제조업체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금융회사들이 AI 기반 위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의료 분야에서 AI 진단 보조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그 적용 범위가 정말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게이밍, 자율주행, 전문가용 시각화 분야에서의 꾸준한 성장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자체 AI 역량을 강화하게 되면 현재의 그 소수 고객 집중도는 자연스럽게 완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단순히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CUDA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그 개발 생태계, 이거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경쟁 우위이자 AI 개발의 거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건 특정 고객이나 기술 트렌드의 변화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성장은 특정 수요에 집중된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모든 산업으로 퍼져나갈 광범위한 AI 혁명의 시작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정리하자면 저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에서 나타난 이 강력한 성장세, 특히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의 동반 성장, 그리고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거대한 잠재력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은 분명 AI 혁명의 본격적인 시작 단계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엔비디아는 이 혁신의 중심에서 압도적인 기술력과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물론 위험 요인들은 번지하지만 그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고객과 사업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의 높은 기대치가 과연 미래에도 계속 충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버블 가능성 역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성장 스토리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엔비디아의 사례는 현재 AI 기술의 이 눈부신 발전과 그 미래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기대, 그리고 또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여러 복잡한 위험 요소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이 폭발적인 성장세와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결론 내리기보다는요. 오늘 저희가 엔비디아의 10-Q 보고서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 양측의 다양한 관점과 근거들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AI 산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깊은 이해를 원하시면 관련 자료들을 좀 더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더 디베이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